안녕하십니까. 일개미 탈출TV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 제약 세 번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나이티드 제약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셨는데 100분이 안 되던 구독자가 20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영상은 많은 분들이 유나이티드 제약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한 번 더 이 업데이트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신청 후에 실망 매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강 대표 스스로 했던 말처럼 삼상 직행할 것이라 믿었던 주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대표의 발언에 대한 신뢰성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주주님들도 판단을 하실 때에 회사에서 목표에 대한 의지와 그런 희망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유나이티드 소개 첫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삼상으로 바로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삼상에 대한 의지와 실제 현실에 대한 균형 감각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난 업데이트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삼상 동시 진행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셀트리온 승인을 보고 그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상 승인은 자료 보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희격제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코로나 치료제 임상 현황으로 봤을 때 이상 완료 후에 삼상 조건부 허가 전략이 시판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회사별로 임상 시험 계획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CTP59라는 제품명으로 신청을 했고요. 보시면은 일상 모집이 완료되었는데 이 일상 모집이 승인이 된 날짜가 7월 17일입니다. 얼마 전이죠. 임상시험 제목을 보시면은 이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정성과 내약성 등 여러가지 평가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8월 25일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일상 승인이 났고 이후에 9월 17일 날 이 삼상 승인이 났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일사천리로 가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것 때문에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만든 이 치료제도 2, 3상 동시 진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흔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임상시험 계획을 잠깐 보시면은 임상시험 기간은 21년 4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시험 대상자 수는 국내 환자는 100명, 해외 임상까지 총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살펴봤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승인 후에는 남은 악재, 호재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흡입 치료제에 대한 객관적인 임상 레포트나 뉴스가 없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투심을 잡기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주가 상승을 막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리핀이 환자는 많지만 임상 3상 승인 및 결과 도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국내 승인 후에 필리핀에서 2상 혹은 3상 신청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3상 승인은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임상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급 안정성을 위해서는 MSCI, FTSE 편입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편입 검토 사항 중 하나인 유동 주식 비율을 안정적으로 상향 유지하기 위해 무상증자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가창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뜨면 바로 상승을 하지만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 갑자기 또 하방으로 내리는 그런 게 상당히 많고 등락폭이 상당히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주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향후 이상 승인 같은 호재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이상 승인만으로는 대세 상승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각차에서 이상 승인 이후에 무상증자나 필리핀 해외 임상 승인 같은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나오는지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영상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신규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틀렛 박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과 인터뷰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영상 하단에 주소와 관련 링크는 기록을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고 기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는 영어 자막을 켜고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그 영상에서 6분 25초 이후 그는 최근 9월 초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스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코로나19 치료 효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데소니드는 흡입형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나이티드 제약 회사 차원에서 이런 유명 매체에서 작성한 내용들을 국내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기사화 시켜주시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분 30초 이후 영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른 영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영상에서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매튜 간의 코로나 관련 Q&A를 진행했던 것들을 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부데소니드와 아연 복용이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고 파우치 박사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평가를 절하했습니다. 바틀렛 박사는 이러한 파우치 박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NIH에서 아직도 흡입형 부데소니드와 코로나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파우치 박사가 NIH에 가서 그 연구는 그만 멈추고 세금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과 호주 퀸슬랜드에 있는 대학에 가서 흡입형 부데소니드 연구에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17분 53초 이후에 진행자가 작년에 사임한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와도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현 주지사 에버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틀렛 박사는 얼마 전에 트럼프가 텍사스 오데사에 방문했었고 원탁 회의,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탁 회의에서 흡입형 부데소니드를 알려주었고 그는 그것의 이름이 뭔지 물은 후에 직접 적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고 고려했지만 트럼프가 민감한 위치에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한 발언을 들으면 정황상 트럼프가 정확한 피드백을 피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후 영상에서 바틀렛 박사는 흡입형 부데소니드가 호흡 개선에 도움을 주고 다른 증상을 멈추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흡입형 부데소니드와 같은 스테로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통로 역할을 하는 에이스 수용체를 감소시킨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의 풀 영상과 바틀렛 박사가 언급한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아래 남겨놓은 주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거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